의장님께서 개표하시는 동안에 잠깐 안내 말씀, 경과 보고라든지 앞으로 추진 일정 등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잠깐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직접 오셔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설명을 들으시러 오신 저분님들 감사드리고요. 종전에는 저희가 유튜브 방송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부터는 유튜브 방송 안 하고 나중에 이 현재 우리 제가 설명드리는 걸 중심으로 해서 편집을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참 복잡한 게 지난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그걸 갖고서 거기에 또 말꼬리를 잡고도 또 고소 고발이 들어와요. 그래서 또 고발도 나가고 그래가지고 참 저희 조합이 참 그런 게 조합원님들이나 대원님들이나 사업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으시고 그래서 굉장히 협조적으로 굉장히 잘 운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총회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저희가 OS를 적게 써주면서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는 뭐냐면 조합원님들께서 이해를 잘해 주시고 호응이 잘해 주시니까 또 운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저희 정부에서나 아니면 저희 고은 변호사들 얘기는 뭐냐면 반면에 이렇게 집요하게 달라드는 사람이 몇 사람 한 열 몇 명 있는 거는 이런 점은 처음 봤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보통 웬만한 데는 소위 방해 세력들이 한 두세 번, 서너 번 내용 좀 보내고 한 두세 번 이것저것 꼬투리하고 고발하고도 안 되면은 대개 스스로 지풀에 넘어지는데 우리 조합은 과거 지금 제가 한 3달, 4달 사이에 고소당한 게 10건이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0건 고소당하면은 그 다음에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하면은 그 다음에 꼭 검찰에 그래서 무혐의로 올라가면 검찰에 또 이의를 신청해요.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또 가서 경찰서 또 가서 진술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낭비된 시간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가 자꾸 무슨 일주일에 한두 건씩 꼭 내용 증명이 옵니다. 근데 그런 게 실제로 벌써 2년, 3년이 계속 되고 있으니 이런 조합은 좀 특이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대부분 조합원님들께서는 잘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잘 해주시는데 몇 명이 하다못해 총회해서 유튜브 방송은 그 유튜브 방송 하나하나 돌려가면서 말꼬리 잡고 명예훼손했다, 했다, 이러면서 조합원 명예를 훼손시켰다, 이러면서 그냥 고발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부터는 그거를 그리고 하다못해 대의원회 때 어느 대의원이 발언을 하면은 그걸 속기록을 보고서 또 명예훼손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또 고발이 또 2건이라도 그랬어요 최근에. 근데 이런 식으로 집요하게 달려드니까 참 이것저것 있는 대로 다 공개하기도 참 어려운 입장인 걸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생방송 안 하고요. 실제로 제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에 대한 위주로 해서 나중에 유튜브를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조합 현안에 대해서 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양 신청 받은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3, 4구역 경계 조정에 대한 촉진 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조정안을 갖고 사실 도시계획업체랑 다 수립해서 미리미리 만들었고 이 내용을 분양신청 결과에 따라서 그 구역 경계 조정에 대한 안을 3구역에 제안을 하고 공문을 보내고 그랬는데 사실 3구역에서 좀 답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여러분들 같은 동네에서 알실지 모르지만 3구역이 조금 요새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 변경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떻게 어떤 전 사정을 잘 모르겠지만 조합장 해임 초에도 3월 초에 거기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3구역 자체에서 이런 업무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저 부수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유탄을 맞은 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진행을 느리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계속해서 뭐 거의 매일 전화하고 이틀에 한 번은 찾아가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되겠으면 저희가 이제 구청이나 서울시에 그 정식으로 중재 요청을 좀 할 계획도 갖고 있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걱정되지 않도록 가능한 대로 빨리 그 3구역하고 합의안을 도출해서 촉진 계획을 변경한 후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당초에는 관리처분 총회를 한 3월이면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좀 한두 달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 사정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관심사, 우리가 현재 힐스테이트로 현대건설을 시공사를 선정을 했는데 많은 조합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DH로 변경을 하는 것을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현대건설 현재 그 DH 브랜드에 대한 정책은 강남 구역에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강남 외 지역에는 상당히 고가 지역, 예를 들어서 뭐 좀 모르겠어요. 하여튼 현재 시세로 봤을 때는 뭐 과천 뭐 핵심 단지라든가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처음으로 흑석 구구역이 DH로 입찰을 들어왔습니다. 동작구에 처음으로 그 강남 지역 외에는. 그런데 흑석 구구역은 여러분들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흑석 위에 이제 흑석 11구역인가 뭐 이런 12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노른자의 땅입니다. 거기가 그 중앙대학 앞에 제일 평지, 흑석은 다 언덕인데 거기는 평지 이렇게 있는 아주 노른자의 그 핵심 지역인데 거기에 한해서만 DH로 입찰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에 타 조합, 타 구역, 우리 서울시의 타 구역이나 지방도 DH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현대건설은 전부 다 거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우리 노량진 4구역의 그 DH 브랜드에 대한 허용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뭐 현대가 어디나 다 있냐 DH 돈만 주면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에는 거점 지방의 그 광주, 대구, 부산의 대전 거기에는 거점 지역에 단 한 군데씩만 DH를 거기다가 딱 그 시범 단지를 해놓는 가장 핵심 노른자의 땅에 그런 정책만 현재까지는 갖고 있어요. 앞으로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최근에 현대건설하고 계약서가 이제 지금 막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동안 DH 관계 때문에 계속 지연되다가 결국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대건설에서 지금 계약서에 단서 조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갑은 우리 저희 4구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갑은 최초 관리처분 총회 시 이번에 관리처분 총회할 때 DH 브랜드 적용을 위한 DH 브랜드 적용 추진의 건 괄호하고 설계 변경 및 마감 수준 상향 추진을 상정하여 조합원 결의를 득하기로 하며 향후 갑은 을은 현대건설입니다. 을이 제시하는 DH 기준 설계 변경 및 상향된 마감 수준을 반영하기로 한다. 그리고 갑과 을은 상기 설계 변경 및 마감 수준 상향에 부합하는 적정 공사비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갑과 을은 상기 사항을 조건부로 노량진 4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에 DH 브랜드를 적용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현대건설이 그 구두상으로는 웬만하면 DH 갑니다 얘기를 아직 확답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총회에서 DH가 요구하는 규격을 우리가 거기에 따라줄 경우에는 그 DH 브랜드를 적용해주겠다는 확약을 받은 사항입니다. 물론 현대건설이 요구하는 뭐 공사비대로 다 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실제로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규격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합원님들께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DH로 가면은 좀 내장재니 외장재니 고급화해서 나무도 좀 비싼 거 심고 이러면 DH가 된다 생각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상당히 들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것도 비용이 듭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가 그 기본적인 DH가 요구하는 규격에 있어서 마감재에 드는 비용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층고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 아파트가 요새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이 고급 일반적으로 뭐 GS니 이런 고급 아파트도 실제로 그 실내 내부에 높이가 240cm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그것도 좋게 지은 아파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DH 경우에는 실내 내부 층고가 10cm가 높아야 됩니다. 딴 데보다. 그러면은 상당히 아파트가 넓어 보이죠. 같은 평수라도 천장이 높아지니까 훨씬 넓어 보이고 시원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층과 층 사이 슬라브가 또 10cm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콘크리트 슬라브가 더 두꺼워야 되고, 그 다음에 차음재가 2배로 들어가야 됩니다. 즉 그렇게 하면 참 좋죠. 뭐가 좋으냐 하면은 층간소음이 거의 없어져요. 그러니까 일반 큰 빌딩 같은 경우에는 층간소음 문제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큰 빌딩처럼 할 수는 없더라도 일반 아파트의 규격을, 일반 고급 아파트의 규격을 뛰어넘는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서 콘크리트 슬라브가 두꺼워지고 차음재가 2배로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은, 예를 들어서 개포동의 DH 아노일즈 같은 데는 저희가 이제 관리사무소나 이런 조합 쪽에 알아보면은 입주해서 층간소음으로 민원이 아직까지는 들어온 게 없답니다. 그런 식으로 좋긴 좋아요. DH 가면은 참 그런 게 참 집안 내부도 높아서 넓어서 시원하고, 그 다음에 이 층간소음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한 층에 20cm가 높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30층 건물이면 6m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그 용적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위치가 되어 있죠. 그러면 아파트의 높이에 따라서 동간 거리가 더 높이가 만큼 떨어져야 되는데 6m가 올라가야 되면은 동간거리가 6m가 더 떨어져야죠. 그렇게 되면은 동수가 날아갈 수밖에 없고 배치를 할 수가 없죠. 똑같은 면적에. 아니면 한 건물이 3층짜리면 2개 층을 못 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사실 이런 게 DH로 가는데 가장 큰 문제예요. 실제로 내장재, 외장재 구입하는 돈은 일부고, 사실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자, 우리가 공사비가 얼마인데 어디 구역은 DH로 가는데 뭐 흑석 8구역은 공사비가 얼마다. 그것도 물론 당연히 따져봐야 되지만 그 평당 공사비가 문제보다는 바로 이런 것들이 더 큰 거예요. 좋은 쾌적한 고급 아파트를 만들려다 보니까 세대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2m씩 이렇게 20cm씩 올린다고 그럴 경우에 우리 아파트, 우리 4구역 같은 경우에 기본 설계에서 실제로 세대수가 포기해야 되는 게 50세대가 넘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50세대가 대략 평균적으로 한 일반 분양이 그만큼 줄어들면 한 10억씩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500억이에요. 그러면 조합원 한 사람당 부담은 1억 2, 3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하나 갖고. 그러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 다음에 주차장 면적이 현재 우리가 1.2대인데 가구당 1.2대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족하죠. 앞으로 노량진이 정말 좋은 그 지역이 될 경우에는 택도 없이 부족하죠.
DH에서 요구하는 건 1.5대 1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한 층을 더 파서 주차장 면적을 넓혀야 됩니다. 그것도 역시 공사비가 상당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평당 공사비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면적을 늘렸으니까 건설회사 입장에서 평당 얼마 그걸 다 그대로 적용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조합원들께서 생각하시는 건 평당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이거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으신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그런 DH를 맞출 수 있는 규격이 맞추려면 이만큼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그 다음에 고급화, 내장재, 외장재 고급화, 뭐 세면기 고급화야 되고 뭐 고급화 이런 식으로 들어야 되는 것 때문에 비용은 상당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이게 DH를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때, 야 과연 우리 조합원들께서 그렇게 큰 부담을 감내할 수 있을까? 사실 저도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조합원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서는 그래도 저는 가고 싶은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건 개인적인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시세는 그보다 훨씬 더 올라가니까요. 그만큼 드린 만큼보다 훨씬 더 시세는 올라가니까 흑석구역에서도 분명히 그게 증명이 돼 있고 딴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실제로 그 개포동 같이 그런 그 레미안하고 DH 안을 저 같이 딱 붙어 있는 단지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벌써 레미안도 고급으로졌지, 개포동 레미안도 굉장히 고급으로졌지만 블랙스티즈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은 안은 더 고급으로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세가 훨씬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과연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그렇게 감내할 수 있나는 것도 사실 좀 저도 우려를 많이 했어요.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좀 걱정을 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조합 입장에서 현대건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합 측 설계회사인 건원건설하고 많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뭐 당장 내일도 또 전체 합동회의를 또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려하지 않을 정도의 안을 도출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실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여러분들이 웬만큼 충분히 여러분들 예상하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나는 한 1억 몇천 예상해, 나는 한 9천만 원 예상해, 나는 1억 예상해. 뭐 다 다르겠지만 대충 제가 듣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의해서 그 범주 안에서 가능하겠다 하는 저희 자신이 붙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DH를 간다 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뭐 한 2억씩 아까 말씀드린다면 한 사람당 한 집도 한 2억씩 올라가야 돼요. 적어도. 그렇지만 그런 정도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현재 예상하시는 그런 수준에서 될 것 같다. 물론 저희 조합이 그런 거를 뭐 어디서 없는 걸 어디서 뭐 다시 만들어내고 그러지는 없죠.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사업을 재검토하고 설계를 재검토하고 면밀히 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사업 승인 받은 과거의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뭐라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는가를 정말 열심히 찾고 거기서 우리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아 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당초 시작할 때보다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찾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같이 협력해주는 건원건설의 현대건설도 굉장히 정말 자기 집 짓는 것처럼 저는 열심히 같이 함께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부담을 그렇게 여러분의 상상 외의 부담을 가면서 DH를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걸 좀 자신 있게 미리 말씀드리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근데 하여튼 그걸 하면서 참 다시 한번 또 느낀 거예요. 참 조합 운영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조합원들 이 부담이 저는 처음에 이게 시작할 때 한 몇천만 원 차이가 나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몇 억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에
요번에 새로 이렇게 DH 가면서 설계 변경하고 뭐 하면서도 보면 여러분들 조합원 1인당 부담이 한 1억씩 정도는 아마 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 원래 있던 것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국유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평가사가 얼마 전에 서울시의 모 구역을 해서 평가해 왔는데 3년이 딱 지나니까 2.5배가 늘었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로 따져도 우리는 국유지가 굉장히 적은데요. 우리 인근 노량진의 딴 구역은 구역 면적에 비해서 국유지가 높은데 우리는 상당히 적어 이상할 정도로. 왜냐면 우리는 녹지될 것 같은 게 없어서 그래 이 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저기 3년 내에 못했으면은 추가 부담금이 한 200억 정도 나왔을 겁니다. 예, 그건 제가 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200억이면 여러분들 1인당 한 5천만 원이 넘어가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러 조합은 여러 가지로 하여튼 사업에 있어서 그 뭔가 찾아낼 수 있는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시는 방안을 열심히 찾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급화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그거 말고 또 고급화돼. 그리고 지하철은 물론 당연히 파야 되고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야 뭐. 그런데 이제 고급화 같은 경우에도 고급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제 생각은 지금 설계회사 쪽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저도 아파트 생활하면서 내가 느꼈던 불편함, 개선점 이런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 아파트를 지금 어디 좋은데 아파트 다 그 입주 시작했다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서 실내까지 가서 보고 사진 찍어갖고 다 옵니다. 일일이 다 보고. 그래서 우리는 뭘 반영할까? 우리한테는 이 아파트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쁠까? 그래서 딱 일일이 해서 계속 그걸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배동에 그 이번에 그 그랑자이라고 아주 무지하게 고급으로 제일 고급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고급 그 당시 최고급으로 졌다는 아파트를 가서 봤는데 실내 딱 보니까는 벌써 그 전면에 창호가 거실 창호에 입주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이게 얼룩얼룩해요. 그래서 이게 왜 이 청소 안 하고 입주했나요? 뭐 그래서 우리 원래 청소 안 해도 입주할 때는 되게 깨끗하게 돼 있는데 그랬더니 거기 뭐 창호를 썼는데 요걸 겨울에 추운 날에 이 창호가 다 습기가 차갖고 그 다음에 먼지가 묻으니까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 창호에 습기 차요. 저희 집 것도 지금 저희 사는 아파트도 뭐 10년 된 아파트에 LG 창호를 이중창호로 제일 고급으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습기가 쭉 차요. 추운 겨울에는. 많이는 안 차지만 그래도 웬만큼 찹니다. 그래서 뿌옇다가 아침에 해 나면 좀 낮에는 없어지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요번에 그 뭐 한강이 뭐 이천동에 뭐 저기 뭐 한강 맨션 하는 거라든가 우리 옆에 3구역에 제안서 들어온 데에 보면 요즘 창호도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제가 이건 뭐냐면 요즘 창호는 우리가 이제 이 두 겹으로 이렇게 이 창호가 돼 있잖아요. 근데 한 겹으로 돼 있는 게 요새는 나오더라고요. 고급으로 좀 더 비싸죠. 근데 그러니까 이 창이 두 개가 있는데 이중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리가 두 개씩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가 네 개의 겹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당 두 개씩 있으니까 그 사이에 그 단열하는 그 아르곤 가스가 들어가고 거기에 단열하는 햇빛 차단하는 코팅이 들어가요. 그래서 코팅 두 개에 가스가 두 개 들어가고 두 개 있죠. 근데 요새 고급은 또 단창으로 해서 유리가 세 개예요. 그러면 세 개면 거기에 두 면에 코팅을 할 수 있고 두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스가 들어가니까 똑같이 들어가죠. 유리만 한 장이 적은 거지만 그렇게 되는데 그 요새 나오는 그 저기 좀 고급 재료는 어느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외부 온도가 마이너스 15도, 내부 온도가 플러스 25도 돼도 내부에 습기가 하나도 안 차는 걸 보증을 해주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지금 내가 우리 집에서도 보면 그것도 문제인데 더군다나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하고 사이에
청소가 안 돼요. 외국에 전문 저기 그 이주할 때 하는 그 청소하는 사람 전문 청소해서 기계 갖고 오지 않으면 청소가 이 사안이 안 되니까 몇 년 지나면 이 가운데가 내가 안에서 닦아도 가운데가 뿌얘져요. 이건 단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닦아도 돼.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니면서 보면 참 요새 부러운 자재도 많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요구를 했어요. 뭐냐면 안방 베란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베란다를 확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방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어느 집이나 습기가 찹니다. 어느 아파트나 웬만한 아파트는 왜냐하면 단열을 지키는 게 거실은 거실 베란다가 단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습기가 약간밖에 안 차요. 그렇지만 안방은 이 안방이 자체가 그게 단열하는 그 법규입니다. 그러면 안방 베란다 밖에 이 창호가 있는데 거기에 다 저기 습기가 차고 엄청나게 물이 질질 흐르고 벽에는 막 그 곰팡이 피고 그래요. 웬만한 집에 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뭐 부엌 베란다 그럴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뭐 조그만 창고 대피 소치 에어컨 박스도 그렇게 돼요. 거기에 물이 흘러요 겨울이면. 왜냐하면 실제로 단열이라는 게 이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파트라면은 이렇게 단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안방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안방이 이렇게 돌아서 가요. 이게 꼭. 그리고 창고가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면 이런 데서 계속 물이 흘러요 겨울에. 우리 추우니까 겨울에. 근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디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그건 우리 설계 쪽에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달라 다 비용이 들더라도. 그럼 뭐가 있냐? 이게 이게 차단하는 열 차단하는 그런 재료가 더 들어간 것도 있지만 좀 큰 건 뭐냐면은 안방 베란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안방 베란다 같은 경우에 창호가 거실 거랑 같은 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단열이 되지. 지금 웬만한 아파트들 아주 고급 아파트 아니면은 안방 베란다에 있는 창호는 일반 베란다 창호예요. 일반 고급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질질 흐르고 이 단열이 안 되니까 그 벽에 물이 흐르고 아마 아파트 사시는 분이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싫어갖고 우리는 돈을 들더라도 그거는 하자. 전체적으로 해서 안방 아무 때나 열어도 겨울에 열어도 그냥 훤하게 보일 수 있게끔 단열해달라. 그리고 이게 곰팡이 안 피게 해달라. 단열 확실하게 해서 뭐 그런 정도 하고 해서 하여튼 우리가 고급화하는 거 그 참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은 실생활에 하는데 우리가 고급화해서 편할 수 있는 거를 고급화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벽에 대리석 붙이고 마루에 원목마루 깔고 이런 거는 뭐 원하는 사람 할 수 있게 옵션 정도로 하고 우리가 실생활에 꼭 필요한 거 그래서 정말 돈이 들더라도 이건 정말 정말 좋다 이런 거를 집어서 좀 보완을 해서 그런 데 돈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데 대해 설계 변경안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관리처분 총회가 할 때 저희가 설계 변경안에 대해서는 나올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마감제도 어느 정도 안을 서류로 나올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어느 정도 공사비가 인상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이 어느 정도 공사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층고 올라가는 문제 아니면 지하에 한층 더 파는 문제 이런 거는 이건 공사비가 아니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면적이 늘어난 거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될 거다 하는 안을 정확히는 안 나옵니다. 왜냐? 설계 변경도 서울시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나올 수 없고 그 다음에 그런 거에다 공사비 협상도 실제로 지리한 협상이 될 겁니다. 현대하고 뭐 몇 달 해갖고 이러니까 그러면 뭐 이거 해주면 이거 해주고 얼마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기본 안을 갖고 설계 변경 안에 대해서 공사비에 대한 협상을 하고 협상이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대의원의 총회 의견을 받아서 그 공사비를 확정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관리처분 총회에서는 일단 그런 대략적인 안은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자마자 여러분들 원할 경우에 그게 의결될 경우에는
저기 다시 설계 변경안을 서울시에 올릴 겁니다. 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한 사항은 대충 다 말씀드렸고요. 네,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제가 문자도 좀 나갔는데 제가 지난번에 오순옥 씨가 1년 동안 서류를 1년 가까이 10개월 이상 저희 조합 서류가 이렇게 점거하고 조합 사무실 맡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그 서류가 없는데 우리가 일이 제대로 이제 안 들어오고 옛날 자료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조합원들이 일부 이사들하고 같이 해서 오순옥 씨 사무실에 제가 조합장 등기하고 나서 가서 서류를 갖고 오는 과정에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맞고 뭐 이러는 과정에 서로가 약간의 이제 마찰이 있었고 그렇다고 뭐 싸움이 이런 건 아닌데 그게 이제 과장이 많이 됐지만은 실제로 일부 고발한 사람이 과장을 시켰지만 실제로 왜냐면 그때 경찰도 5명이나 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몸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나 밀쳤다 그래가지고 뭐 고발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벌금이 나왔고 70만 원 나왔고 변호사비 그때 2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조합에서 제가 이제 대의원에 보고했더니 대의원들이 이거는 조합 일을 하다가 한 거니까 이거 왜 개인이 물리되냐 그래가지고 대의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대의원에서 이제 이게 우리가 조합에서 내자. 그래서 그거를 총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의결을 받은 다음에 본인이 지출됐죠. 그런데 그 건 갖고 저를 고발을 한 겁니다. 조합장 업무상 횡령. 그래가지고 왜 조합원에 변호사비하고 벌금을 내줬냐? 그거 갖고 고발했는데 실제로 이제 쟁점은 뭐냐면은 실제로 대의원회하고 총회 의견을 받았어도 그 건이 조합 일의 일이기 때문에 발생한 건이어서 내줄 수 있다 하는 거는 맞고요. 그게 조합 일하고 관련성 유무에 따라서 이게 적법하다 유법하다가 나옵니다. 근데 일단은 요번에 이제 좀 담당 경찰관이 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뭐였지만 저하고 얘기할 때는 뭐 아무렇지도 않다고 얘기하더니 갑자기 거기서 그냥 쓱 하니 벌금 100만 원짜리를 해갖고 그냥 법원에 올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전 병원 변호사하고 해서 이게 조합 일이기 때문에 내준 거고 그 다음에 대의원의 총회 사전 의결을 받은 거다 해서 법원 판결을 받자.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이 법원 심리가 열릴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거 100만 원 일단은 예고가 돼 있는 거죠. 예고돼 있다고 저를 갖다가 이제 뭐 조합장 자격이 없느니 뭐니 막 선동하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100만 원 나와도 아무 상관 없어요. 아무 상관 없는데 그리고 실제로 저는 나올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가 뭐 다 의결 받아서 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 조합 서류 갖고 오면서 발생한 건이고 그게 뭐 개인적으로 가서 뭐 어디 가서 조합원끼리 싸운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갖고 또 뭐 이 방해 세력들이 또 전화하고 사람들한테 전화 돌리고 카톡 보내고 막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또 그거 듣고서 또 총회에 우리가 서면 이렇게 하고 아니면 참석해서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그런 전화를 받고서 또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우리 조합은 언제든지 와서 확인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우리한테 확인도 안 하고 뭔가 있나 봐. 그러고서 그 다음에 협조를 안 합니다. 참 그런 건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내 돈 누구한테 한 1,000만 원을 빌려줘도 저게 괜찮나? 걱정하고 있을 텐데 내 집을 통째로 딱 맡겨놓고서는 옆에 사람 얘기 듣고서 그 다음에 그런가 이상하다 뭐 이렇게 있어요. 그게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게 언제든 저 와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법으로 확인해보면 되는 거고 예, 다 있는데 좀 그러고 있는데 참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 자체가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파악하니까 한 20여 명 되더라고요. 참 답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여튼 그렇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차제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대의원에도 어떤 분들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계속 매번 총회 때 이런 말씀 드리는데 왜 대의원에는 서면으로 해갖고 뭐 아침 11시에 하냐? 아닙니다. 대의원의 안건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대의원 토론을 합니다. 토론회에서는 직접 참석을 과반 이상 해야지만 토론회가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대의원에 직접 하지? 그런 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 대의원들은 주로 노량진에 사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이대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자녀들이 주로 물어봐요. 그래서 대의원 토론회를 자녀분들이 대신해서 그런 분들은 자녀분들 대신해서 오게 해요. 왜냐? 대의원에는 대신이 안 됩니다. 토론을 해서 그런 분들이 자녀들 대신해서 참석시켜서 대리 참석시켜서 충분히 토의를 하고 거기서 의견이 되면은 그거 갖고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나중에 거기 같은 안건으로 대의원을 하면 그때 서면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대의원회 하면 결국은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뭐 잘 못 알아듣시고 그냥 어영부영 뭐 잘 하겠지 하고서 이렇게 서명해 주는데 저희는 그걸 피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와서 의견을 하고 직접 와서 결정을 해서 진행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오해를 없었으면 합니다.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혹시 사업 진행에 대해서 뭐 질문하실 분들 질문해 주시죠. 네, 없으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언제든 지금 아니래도 언제든 사업에 대해서 무슨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조합에 전화를 해주시든가 직접 방문하셔서 직접 얘기를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다 소중한 재산 다 맡겼는데 언제든 그거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